차량의 절반이 창문이라고요? 내 이름은 스타리아.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미니밴, 요즘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죠.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미니밴은 카니발을 제외하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 계약을 보면 미니밴이 대세인 SUV를 뛰어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네요. 신형 투싼은 첫날 사전 계약 대수에서 1842대로 현대차의 SUV 중에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반면 카니발은 공개와 함께 23,006대를 기록했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미니밴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니발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서 국내의 미니밴 모든 수요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이죠. 스타리아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가장 못생긴 미니밴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물론 농담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파격적이어도 정말 너무 파격적이고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서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헤드램프, 그릴, 테일램프가 기존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한편으론 기대도 되고요. 또 한편으론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현대차에서 만든 미니밴인데 어떨까요? 국내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은 위장막 커버와 위장막 테이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다 보니 박스카 스타일의 스타렉스 후속이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해외 매체인 카스쿠프에서 스타리아의 위장막 최신 차량을 포착했습니다.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는 것도 신차를 기다리는 묘미인데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부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짜잔! 어떤 점 때문에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을까요? 스타리아의 디자인 중에서 측면부 디자인의 특징은 커다란 창문입니다. 너무 커도 정말 너무 큰데요. 1열의 주석에 앉아있는 테스트 드라이버를 보면 팔꿈치의 높이를 잘 봐주세요.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창문에 걸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마치 팔걸이 암레스트에 편하게 팔을 올려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네요. 창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정말 큰 크기라면 만약에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면 잘하면 위에서 보면 무릎 끝도 외부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과장을 좀 해보자면 거의 배꼽 위치가 창문이 끝나는 위치로 다리 바로 위 정도가 창문의 끝부분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에서 절반 정도가 창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무리가 아니겠죠. 그냥 넘어가기는 저도 역시 궁금해서요.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유사한 각도에서 촬영된 두 차량의 중심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1열과 2열 딱 중간 부분인데요. 기존 스타렉스는 후륜구동 차량이고요. 새롭게 출시될 스타리아는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디자인을 포함한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점도 참고하시고요. 창문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해봤는데 바디를 중심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네요. 위장막 차량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이 부분은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차량의 경우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창문 크기를 볼 수 있는데요. 두 차량을 함께 비교해보니 창문 크기에 있어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열 창문과 3열 창문 위장막 커버의 경계를 자세히 보면 정말 많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통유리로 만든 거실이나 호텔처럼 개방감이 상당할 것 같네요. 이런 디자인이 새로운 디자인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최근 공개된 투싼의 경우 대시보드 상단부에 있었던 올라온 듯한 개입한 디자인과 플로팅 타입 인포테인먼트를 예리한 칼로 베어낸 것처럼 모두 이분이 없앴죠. 개방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라서 탑승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디자인 덕분에 개방감은 상당할 것 같네요.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훨씬 낮아진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와이드 앤 로우 디자인으로 현대차가 최근에 추구하는 디자인이죠. 코나, 산타페, 팰리세이드까지 반전된 형태의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었는데 스타리아도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원형으로 보이는 디자인은 위치상 헤드램프로 보이는데요. 테스트 차량에서 임시로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양산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은 측면부에 방향지시 등이 함께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에는 상호 지느러미와 같은 디자인 요소가 추가되었네요. 덕분에 좀 밋밋함이 덜하게 되는데 적용된 소재에 있어서 플라스틱 소재라서 양산차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메탈 재질로 변경이 된다면 좀 더 좋겠죠. 카니발 차량처럼 메탈 재질로 변경이 된다면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네요. 전면부에서 보더라도 창문은 정말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스타렉스와는 박스카 디자인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사실 완전히 차별화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 위에는 램프로 보이는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헤드램프와 연결된 디자인인지 아니면 또는 주간주행 등 같은 디자인 요소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치상 헤드램프와 연결된 디자인을 제공할 것 같네요. 차량 후면에는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도 견인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량의 크기를 고려해 본다면 한 1000km 정도의 견인력은 기본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정도의 견인력이라면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작은 소형 카라반 정도는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 공간도 주간 시간대에 최초로 사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이즈의 창문으로 인해서 아마 가리고 싶어도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했던 인포테인먼트는 위로 솟은 플로팅 타입이 적용되었네요. 사이즈는 보기에는 한 10인치부터 12인치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하단에는 두 개의 원형 다이얼이 조약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계기판은 디자인에 있어서 최근 공개된 투싼과 유사한 마치 태블릿을 올려놓은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계기판의 인터페이스도 유사할 것 같은데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계기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배드림 채널에서 공개된 위장막 차량인데요. 이 포착된 사진을 보면 스타렉스 후속인 스타리아에도 드디어 디지털 계기판이 제공됩니다. 상위 트림에서 제공될 것 같은데 스타렉스 후속인 스타리아에 제공된다는 점은 분명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심히 보시면 센터페시아의 디자인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투싼과 유사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었네요. 센터페시아를 중심으로 T자형으로 펼쳐진 형태의 송풍구 디자인도 투싼과 유사한 것을 알아볼 수 있네요. 투싼의 디자인과 차이점은 플로팅 타임 내비게이션 차이점이 가장 크고요. 레이아웃을 포함한 디자인 요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테일램프가 바깥쪽까지 길게 내려온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장막 커버로 위치가 잡혀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세로 타입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착되어 있는 테일램프는 테스트 용도로 임시 달아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국내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면 이렇게 점등이 되어 있는데 대형 SUV처럼 웅장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을 좌우하는 서스펜션은 멀티링크가 적용되면서 승차감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카니발에도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고요. 이번에 후륜 베이스에서 전륜 베이스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3세대 플랫폼이 어느 때보다도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이름의 스타리아의 소식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